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은 카르보양이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카르보양이온의 안정도, 그죠? 그 다음에 카르보양이온이 자기들끼리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뭘 한다? 자리 옮김 반응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방법이 있었죠. 여기에 있는 OH를 떼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짝산, 짝연기 개념에 의해서 OH는 떨어져 나올 수는 있지만 떨어지고 나면은 그 짝연기가 강한 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기는 강한 뉴클로파일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죠.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반응을 안 나눈다, 아니면은 그것은 OH 결합을 끊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OH 결합을 그렇다면 어떻게 끊을 것인가? 지금까지 한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다가 뭘 하나요? 여기다가 프로토네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프로토네이션을 시켜주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것이 먼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나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안정한 물이 되니까 이 아주 안정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디하이드레이션을 물이 떨어져 나가는 반응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OH를 떼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방법은 OH에 프로토네이션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이것도 뭐냐면 H를 뭘 하는가 하면은 H를 떼내고 H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어 가지고 잘 떨어지는 굿 리빙 그룹으로 만들어주면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POCl3, 즉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를 이용을 하면은 이게 OH를 잘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OH에다가 뭘 이것을 반응을 시켜줘 가지고 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파라톨로닉 설포닉 에스드라는 황산에 있는 산을 써서 프로토네이션을 시켜가지고 물을 빼는 디하이드레이션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었고, 이번에는 산을 쓰지 않고 H를 떼내고 여기에 있는 H를 떼내고 H 대신에 잘 떨어지는 부분을 굿 리빙 그룹을 붙여가지고 떼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와 같은 POCl3, 즉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에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PO에 Cl.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본다면은 요 P가 어떻게 했나요? 요 P는 뭐냐면 Cl 당기고 PO가 당기고 있죠. 그러니까 매우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반응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비공유전자성 이렇게 치고 되죠. 그 다음에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파이 결합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끊어지면서 보니까 파이 결합이 다시 만들어지고 다른 걸 떼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Cl 중에 여기 3개 중에 1개를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전자를 줬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 가지고 있으면서 OH에 플러스가 돼 가지고 있으면서 PO에 그 다음에 Cl이 하나 떨어져 나갔죠.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Cl이 하나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에 여기에 있는 H를 떼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피리딘을 용매 겸 염기로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염기로서만 사용을 해줘도 돼요. 그러면 다른 용매를 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H를 하나 뽑아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가능해 주게 됩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이와 같은 구조가 되겠죠.
이와 같은 구조. 그러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되면은 쉽게 여기가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가 이것이 끊어졌을 때 이와 같은 만약에 요 파트가 끊어진다고 한다면은 요 파트가 끊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형태로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은 OH 마이너스 예. 요거하고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것은 아주 강한 연기가 되는 반면에 이것은 이미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자 요거죠. 그럼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 요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요 구조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OH-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와 같이 떨어져 나왔을 때의 차이점은 여기에 O-는 여기에 있는 O-는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한 뉴클레오파일, 강한 연기가 돼. 그런데 여기에서는 O-는 동일하지만 요 O-는 뭘 또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O-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어넣어 주면은 새로운 레조넌스가 가능하죠. 레조넌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전자를 레조넌스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하지는 못하죠. 근데 이것은 여기에 비해서 레조넌스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불안정해서 다시 공격을 해 들어가지만 이것은 안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에 비해서 이것은 뭐가 되나? 매우 좋은 리빙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떨어져 나와서 잘 있는 거죠. 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떨어져 나오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서 H가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피리딘에서 뭘 하나요? 요 H를 뽑고 그죠? 여기 있는 H를 피리딘에서 전자를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끊어지면은 끝이죠. 자 이때 순서는 뭐가 되나?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하면은 3번 해서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 되죠. 여기는 이중결합이 되죠. 그 다음 요것은 PO의 Cl2의 O-로 떨어져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리딘은 피리디늄 솔트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OH를 떼내는 방법이 어려워. 왜? 짝산 짝연기 개념에 의하면은 OH-가 떨어져 나오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에 힘도 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야기는 OH는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 할 때 OH 또는 NH2는 뭐가 되나요? bad living group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건 안 끊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또 아니죠. 뭘 하나요? 떼낼 수 있는 방법은 전 시간에 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OH에다가 산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프로토네이션이 되죠. 그러면은 H2O 플러스가 되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와. 왜? 떨어지면 물이 돼서 안정한 형태로 되니까. 그래서 디하이드레이션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에서 이번에는 산을 넣지 않고 다른 그룹으로 넣어가지고 잘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포스포러스 옥시클라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뭘 하나요? 여기에서 OH가 돼가지고 있는데 H 대신에 다른 이와 같은 포스포릴 그룹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포스포릴 그룹이 집어넣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끊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OH-가 됐을 때는 매우 불안정하지만 이것은 뭘 하나요? 이와 같이 됐을 때는 똑같은 O-지만 여기에 이웃이 다르죠. 그럼 PO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이렇게 밀어내죠. 이렇게 가지게 되면 뭐가 되나요? 레조넌스를
가능하죠. 레조넌스를 하면은 할수록 뭐가 되나요? 더 안정하다고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이것이 훨씬 더 안정하니까 이것은 내가 다시 또 들어가야 되겠다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럼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배드 리빙 그룹에서 이와 같이 함을 해가지고 굿 리빙 그룹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때에 바꿔주는 역할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바꿔줄 때 뭘 하나요? 이와 같은 염기를 써가지고 피리딘에서 뭐가 되나? 여기가 잘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H를 잡는 거죠. H를 잡고 그럼 첫 번째 밀어주고 전자를 밀어주고 이게 끊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화합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 하이드레이션, 제거 반응이 일어나주게 되는 거죠. 다시 이것을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뭘 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포스포릭 클로라이드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용매로도 쓰이고 연기로도 쓰이는 피리딘을 여기서 연기로 작용을 해가지고 해주게 되면은 H를 뽑아내고 이렇게 Cl- 떨어져 나온 상태 H를 뽑아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가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 끊어져 나올 수가 있으니까 피리딘에서 또 다른 피리딘에서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전자를 밀어주고 해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디하이드레이션 물이 빠져나간 이중결합이 제거 반응 생성물을 얻을 수 있고 요거 떨어져 나가고 요게 떨어져 나가면서 반응 끝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OH를 떼는 방법을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반응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반응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서 OH를 제거해 주는 방법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산을 쓰는 겁니다. 산을 써가지고 디하이드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제는 뭐가 되나? 바이타민 A가 되고 요즘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고 그죠? 중요한 바이타민 A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복잡한 이와 같은 파촐리 식물에 있는 파촐리라고 하는 식물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그 화합물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합성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 OH를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중결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POCl3를 쓰고 우리가 용매와 그 다음에 염기로 썼던 요것을 써주게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산을 써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산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결과적으로 POCl3를 사용을 해준다든지 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만들어주는 디하이드레이션이 산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와 같은 POCl3 옥시클로라이드를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를 사용하는 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알코올을 가지고 알킬 할라이드로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뭘 써가지고 HX를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거죠. HBr이나 HCl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죠? 자, HBr을 사용을 해서 그러면은 OH가 뭘로 되나? 이와 같은 Br로 치환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와 같은 알코올을 HCl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 이와 같은 Cl로 반응이 간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뭘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요 알코올에다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뉴클로파일을 바로 집어넣어 줘 가지고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은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가장 좋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OH가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들어가서 붙어버리니까 안 떨어진 것 같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SN2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회적인 방법으로서 이번에는 똑같은 알코올을 사용을 하고 이번에는 HX 화합물을 HBr이나 HCl 화합물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우리가 원하는 알킬 할라이드가 만들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물이 빠져나오는 우리가 요 앞에도 바로 어떻게 해서 디하이드레이션을 시키느냐 했죠. 하나는 산 프로토네이션을 시켜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OH를 다른 잘 떨어질 수 있는 그룹으로 즉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OPO에 Cl2를 만들어가지고 떼내는 방법 뭐 그런 방법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것은 물을 빼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를 어디에서부터 알코올에서부터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경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들을 결과적으로는 HX하고 반응이 잘 가는 걸 본다면은 뭐가 잘 가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프라이머리 알코올보다는 세컨더리 알코올보다는 3차 알코올이 되면은 적어도 뭐가 되나 이와 같은 3차 알코올이 되면은 이와 같은 HCl이나 HBr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OH를 은으로 CL로 OH를 할라이드로 쉽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일어나는가는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 방법이 이 방법이죠. OH에다가 그 다음에 HX를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나요? 여기서 O에서 프로토네이션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H가 뽑아낸 다음에 Cl을 떼내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굿 리빙 그룹이 떨어지지 말라고 해도 잘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떨어지고 나면은 여기서 떨어지고 나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서 떨어지고 나면은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떨어지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뭐가 떨어져 나가나요? 이게 아주 약한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록 이와 같은 약한 뉴클레오파일이지만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이미 플러스가 돼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뉴클레오파일도 아주 약한 파일도 좋습니다.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물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요 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진행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방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쉽게 치고 떨어지고 하면 되는데 떨어져서가 문제죠.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 버리니까 반응이 안 가겠는데 어떻게 해서 반응을 갈 것이냐. 그래서 이와 같은 알코올에다가 이와 같은 HX 화합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첫 번째는 뭐가 되나 프로토네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톤이 낸 다음에 치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떨어지고 치면서 SN2 또는 SN1 반응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를 우리가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프라이머리라든지 세컨더리라든지 메슬 알코올은 주로 SN2 반응을 통해서 알킬 할라이드를 넣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라든지 터셔리 알코올 화합물은 결과적으로는 먼저 이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파일에 치고 들어가는 SN1 메커니즘으로 이와 같은 원하는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한 번 더 비교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이것은 지금 1차 알킬 할라이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HX를 반응시켜 주게 되면 쉽게 이게 되고 이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꽝 치고 여기서 뭐가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꽝 치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 이게 1, 2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브로모에테인 알킬 브로마이드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고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죠. 그 다음 이번에는 3차 알코올은 똑같이 프로토네이션이 됩니다. 프로토네이션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안정하니까 먼저 이게 뭐가 되나요?
이게 1번이 되죠. 이게 1번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서 생성된 여기에 카르보 양이온에 힘이 없지만은 여기 이미 플러스가 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있어도 힘이 없어도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가 돼 가지고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는 뭐가 되나? 요 BRL도 언제든지 웰컴이 되는 거죠. 그럼 BR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와 같은 알킬 브로마이드,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요? SN2 반응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이것은 SN1 반응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1차 알코올은 HX를 반응시키면은 SN2 반응에 의해서 알킬 할라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차 알코올은 HX와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먼저 카르보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SN2 반응에 의해서 알킬 할라이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OH를 떼내는 방법을 산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강한 산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루이스 애시드죠. 그러면 산성도를 따지고 보면 아주 약하죠. 하지만 약한 루이스 애시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하고 같죠. 지금 어떤 구조냐 하면은 이 구조하고 이 구조가 되는데 요 대신에 H 대신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H 대신에 이와 같은 메탈이 들어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을 해주더라도 반응은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요 비슷한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요 상태가 되니 요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요것이 1번, 요것이 2번 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뭘 할 수가 있는 거면은 알킬 할라이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물에서 녹아서 빠져나가 버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렇다면 이때에 알킬 할라이드를 만들 때에 스티로케미스트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스티로케미스트리는 이와 같은 우리가 여기가 H에서 1차 알코올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1차 알코올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뭐 2차 알코올이 되겠네요. 여기서 그죠? 1차 알코올이나 2차 알코올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SN2 반응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반응 메커니즘은 어디였나요? 치고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여기에서 SN2 반응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프로덕트의 스티로케미스트리는 인버전이 되는 거죠. 인버전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3차 알코올을 알킬 할라이드로 만들 때는 여기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RS를 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나? 여기가 가장 큰 그룹이 요게 1번, 요게 1번, 그 다음에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되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1, 2, 3 이렇게 S에 그 다음에 이것은 R이 되네요. R이 되죠? 1, 2, 3인데 이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거꾸로 우리가 맞춰주면은 R 그룹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를 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면 HCl을 이용해서 해주게 되면은 SN1 반응에 의해서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요는 R폼의 화합물도 생기는 반면에 요는 뭐가 되나? S폼의 화합물도 같이 같은 비율로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SN2 반응 타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은 스티로케미스트리가 인버전된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차 알코올을 써주게 되면은 비록 우리가 카이랄 센터가 있는 걸 쓰더라도 카이랄 센터가 없어지면서 뭐가 되나 1대1 비율로 얻어지는 이런 생성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OH를 어떻게 하면은 CL이나 이런 형태의 화합물로 바꿔줄 수 있느냐, 그죠? 아까 뭐가 되나 제거 반응을 위해서는 OH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프로토네이션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는 포스포러스 옥시클라이드를 사용해서
쉽게 좀 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OH를 어떻게 하면 HX와 반응시켜 가지고 할라이드를 만드는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HX를 쓰지 않고 할라이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즉 OH를 여기서 OH를 어떻게 하면은 CL로 뭐가 되나요? 컨버전을 해줄 수가 있는지, 바꿔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용하는 시약이 알코올은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염기 사용해 주죠. 그 다음 여기에서 뭘 써주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여기서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사용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PBr3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사용해 주게 되면 OH를 CL로 바꿀 수가 있고, PBr3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OH를 BR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반응이 가느냐?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알코올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로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요겁니다. 사이오닐 클로라이드에 뭐가 되나요? 사이오닐 클로라이드에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루이스 구조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이오닐 클로라이드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선 돼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 이렇게 돼야 정확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S 플러스 O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루이스 구조를 사이오닐 클로라이드에서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루이스 구조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가장 전자가 부족한 S 쪽으로 전자를 밀어넣어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노트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O-가 또 와도 또 큰 변화가 없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뭐를? CL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끊어내는 거죠.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생성물이 얻어지는가 하면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겠죠. OH에 이게 CL이 하나 떨어져 나간 SO, CL이 붙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역시 여기에 프로톤이 있으니까 염기를 가지고 이 프로톤 하나 떼줍니다.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S가 전자가 여기서 당겨가고 여기서 당겨가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이것이 좀 이게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어떻게 하면은 좀 안정한 상태로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CL-를 우리가 떨어져 나오는데 별 힘이 없죠. 힘이 없지만은 여기서 떨어져 나온 CL-를 어디에? 이게 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칠 수가 없는데 뭐가 되나? 여기서 이미 떨어질 준비가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요? 남는 것은 여기에서 알클로라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나? SO2는 가스로서 빠져나가 버리게 되죠. SO2는 가스로서 빠져나가고 이것은 물에 녹아서 나가버리게 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 생성물만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이와 같은 OH를 CL로 바꿔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이오닐 클로라이드의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루이스 구조가 정확하게 되면 가장 전자가 부족한 곳이 여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양쪽에서 사방에서 당겨주기 때문에 뭐가 되나? 여기서 O에 있는 뉴클로필리스트가 적지만은 비공유전자 쌍응형을 이용해서 여기를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요 CL을 하나를 끊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이드로늄 이온 상태가 됐죠. 그럼 H를 하나 베이스를 가지고 뽑아내고, 그러고 나서 이게 뭐가 되나, 이게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CL을 가지고 이쪽에 R그룹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게 끊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SO2 가스가 빠져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CL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기본적으로 OH가 뭘로 바뀌는, CL로 바뀌는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PBr3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시키느냐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PBr3에서도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PBr3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거죠.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은 어디가 가장 전자가 부족하나요? P에 있는, 여기 물론 비공유 전자상에 있지만은 BR이 당겨주니까 여기가 가장 전자가 부족하죠. 그럼 뭐가 되나?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를 떼내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OH 플러스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물론 여기에서 지금 아까 사이오닐 클로라이드 같은 요 베이스를 가지고 피리딘 베이스를 가지고 H를 뽑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PBr3만 넣어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피리딘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리딘이 없는 상태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결합이 가장 약하나, 여기가 잘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잘 끊어지게 되니까 요 Br-가 이런 식으로, 왜? 여기에 플러스가 있을 때 가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나요?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2번이 돼서 밀어주고 떼내고 하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알킬 브로마이드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HOBr2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것이 반응이 끝입니까? 할 수도 있죠. 반응이 끝일 수도 있고 반응이 끝이 아닐 수도 있죠. 자, 왜냐하면은, 자, 다음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반응은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요 Br-가 이쪽으로 치고 이것이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성되는 것은 R에 그 다음에 Br 되고, 떨어져 나오는 것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또 한 개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뭐가 되나요? 이것은 한 번 더 Br을 떼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떨어져 나왔는가 하면은 BR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다시 이게 똑같이 여기를 치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개의 BR이 만들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되니까 또 이번에는 이 BR을 한 번 더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반응을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반응식을 표현을 해주다면 이렇게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이 반응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반응 메커니즘을 보니까 ROH가 그 다음에 PBr3를 반응을 해가지고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R에 BR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H에 O, P에 OH, OH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P에 그 다음에 OH3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아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알코올 한 분자를 그 다음에 PBr3 한 분자하고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한 분자에 알킬 브로마이드가 만들어지고 이게 되는데 메커니즘적으로 맞지는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준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3몰의 알코올을 1몰의 PBr3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3몰의 뭐가 되나요? 알킬 브로마이드가 만들어지고 1몰의 포스포릭 애시드가 얻어진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이 정확하게 알코올이 PBr3하고 반응을 하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BR이 떨어져 두 개가 떨어져 나갈 수 있죠. 한 번 더 반응해가지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개가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하면서 반응이 종결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여기도 뭐가 되나요? 이 반응은 결과적으로는 요거 3몰에 요거 1몰에 1몰 해주게 되면 이것이 3몰에 3몰이 얻어지는 그런 반응이 되겠죠. 그죠? 3몰이 얻어지는 반응인데 여기서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간단하게 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요 메커니즘이 정확한 겁니다. 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다음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은 알코올을 가지고 화합물을 그 다음에 PBr3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메커니즘에 의하면은 요거 3당량 그 다음에 요거 1당량 요거 3당량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알코올 화합물을 BR 화합물로 할라이드 화합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걸 본다면은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을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로 RCl 화합물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HCl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ROH를 BR로 만들어준 게 HBR을 써도 되고 PBr3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다이드는 대개 HI를 써서 반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 할라이드 중에서도 클로라이드가 필요하냐, 브로마이드가 필요하냐, 아이오다이드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 조건을 이와 같은 시약들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반응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 OH 대신에 여기에서 OH 대신에 H를 떼내고 다른 화합물로 붙이는데, 여기는 O가 똑같죠. O가 같고 나머지를 H를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토실 화합물이라고 해주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이와 같은 에스테르 화합물이 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에스테르 화합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C만 하면은 CO, O, R 되니까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토실 그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에스테르처럼 알킬 토실레이트라고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이름은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OH를 토실 그룹으로 바꿔주게 되는가 하면은 요놈이 어디가 잘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은 여기가 잘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잘 떨어지게 돼요. 그럼 떨어지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가 O에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다면은 이런 형태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OH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OH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O-가 되지만은 여기에서 방법을 고려를 해준다면 이것은 뭐가 가능해 주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어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가 되나요? 레조넌스 구조가 늘어나죠. 레조넌스 구조가 늘어나니까 스테빌리티는 안정도에 따라서는 이것과 이것이 매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것은 떨어져서 가만히 있고 이것은 떨어져서 나는 못 있겠다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하는 역할이 잘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서 H를 떼내고 토실 그룹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굿 리빙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떼내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은 요 그룹을 설포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페닐이 있고 페닐에 파라웨치에 메슬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이름은 파라 그 다음에 톨루엔 요 자체가 톨루엔이 되죠. 톨루엔에 그 다음에 여기에 파라웨치에 뭐가 되냐면은 설포닐 그룹이 있다고 해가지고 파라톨루엔 설포닐 그룹.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파라톨루엔 설포닐 그룹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토실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아니면 이것을 줄여가지고 그냥 TS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TS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뭐가 있었나요? TS는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있었죠. 전이 상태가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는 토실 그룹은 S, T를 대문자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S를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TS 그룹이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어 가지고 있는가 하면 O에 뭐가 붙어 가지고 있나요? O에 TS 그룹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R에 OTS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을 그렇다면 알코올을 뭘 하나요? 알코올을 떼내기 위해서는 저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집어 넣어주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여기에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뭐가 되나 H 대신에 이와 같은 토실 그룹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떼내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떨어졌을 때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당연하게 레조넌스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잘 떨어져 나가서 안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서 화합물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서 쉽게 지금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여기죠.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으니까 내려와서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생성물을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OH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있던 것이 H 대신에 여기에 뭐가 되나? 토실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와 같은 그룹을 우리가 OTS 그룹이라고 해주게 되겠고, 이 OTS는 나중에 떨어져 나가면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자기들 안정하니까 안 돌아오죠. 그래서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거죠. 자, 반응 메커니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여기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되나요? 피리딘을 베이스로서 사용을 하는 거죠. 뭐로 잡나요? 여기에 있는 H를 하나 잡습니다.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이 이와 같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O 토실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카이랄 센터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요 형태가 카이랄 센터가 S라. 그런데 반응 카이랄 센터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카이랄 센터가 여기에 있는 S인데 여기에서 O에서 전자를 밀어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H를 떨어지니까 뭐가 되나요? 요 그룹은 카이랄 센터가 어떻게 되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내나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여기가 S가 되죠. 여기가 S가 되죠. 자, 우리가 SN2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됐나요? 꽝 치고 떨어져 나가면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반대로 됐죠. 그 다음 SN1 반응에서는 먼저 뭐가 되나요? 할라이드나 이런 게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가는 거니까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RS가 동시에 생겨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알코올하고 그 다음에 파라톨루엔 설포닐 클로라이드, 토실 클로라이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아무런 여기에 있는 요 위치는 손을 안 댔죠. 그대로 가만히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O에서 이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니까 이것은 뭐가 되나요? 스티로 케미스트리가 인버전이 되나요?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다시 스티로 센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스티로 센터는 결과적으로는 남아 있는 원래 S로 사용했으면 S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여기서는 알코올에서 토실 그룹이 붙이면은 컨피규레이션은 안 바뀌는 거죠. S에서 시작했으면 S로 됩니다. 그 컨피규레이션 구조가 리테인이 남아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가 되나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뉴클리오 파일이 어디로 치나 지금 이렇게 꽝 치고 이것이 떨어져 나가주기 때문에 이때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알코올에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파라톨루엔 설포닐 클로라이드를 붙여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태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피리딘을 염기로 해가지고 H를 떼면은 그 다음에 OTS 그룹이 되는데 OTS 그룹은 여기에서 OH하고 결과적으로는 컨피규레이션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 반응은 안 갔어요. 유지가 되는, 왜? 여기에서는 손을 안 댔으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반응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자, 이게 우리가 만들었어. 실제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나 이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OTS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누클레오파일이 있으면 꽝 치고 그 다음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SN2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와 같은 결과적으로는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테르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덩치가 작은 누클레오파일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되니까 이번에는 덩치가 큰 누클레오파일을 사용을 하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스트롱한 누클레오파일보다는 뭐가 되나? 여기를 치고 들어가려니까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친다면은 이게 이렇게 친다면은 그죠? 이렇게 치면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지 않고 뭐가 되나요? 이렇게 가면은 누클레오파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덩치가 크니까 못 들어가니까 뭐가 되나? 이것은 포기를 하고 여기서 뭐가 되나? 베이스로서 들어가는 거죠. 베이스로서 그 다음 뭘 하나? 여기에 있는 H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elimination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OTS 그룹이 만들어졌을 때에 기본적인 반응은 이게 항상 모든 반응을 그런다고 했죠. E2 반응하고 SN2 반응이 경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덩치가 작은 걸 써주게 되면 그냥 SN2가 우선적으로 일어나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덩치가 큰 것을 사용해 주게 되면 누클레오파일로서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베이스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거 반응, E2 제거 반응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토실 그룹은 뭐로?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 태상은 뭐로 왔나요?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이거죠. OH를 떼내고 다른 걸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OH를 떼내기가 어려우니까 OH를 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기에다가 뭘 해주나요? 여기서 H를 떼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토실 그룹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잘 떨어지게 이때는 잘 떨어져 나옵니다. 왜? 여기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뭔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게 아까도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왜 이게 잘 떨어지는가? 이거죠. 이유는 있죠. 이게 떨어져 나오면 뭐가 되나? 이 집에 이렇게 놀러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놀러 갈 수도 있죠. 그럼 뭐 레조넌스 구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안정한 상태니까 뭐가 되나? 다시 백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응이 오른쪽으로 생성물 쪽으로 잘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반응 조건에 따라서 이와 같은 SN2 프로덕트라든지 그 다음에 E2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OTS 화합물을 얻었어. 됐죠? 이 OH를 가지고 OTS를. 자, 여기서는 보면은 그대로 여기가 시스가 되죠. 앞. 여기가 시스, 앞. 그대로 유지가 됐죠. 리텐션이 됐어. 컨피그레이션 리텐션이 됐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뭘 해주는가 하면은 SN2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가 하면 이놈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뭐가 되나? 앞쪽에 있는 거니까 밑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생성물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스티로케미스트리가 앞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운으로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본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을 토실 클로라이드를 가지고 SN2 반응으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처음에 요 스티로케미스트리는 토실 그룹을 만들어줄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토실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이게 완전히 바뀌 왜? 여기서 SN2 반응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토실 그룹이 OH하고 만날 때는 O하고 만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스티로케미스트리가 반대로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SN2라고 하면은 여기서 반대로 됐다가 다시 반대로 되면 원래 상태로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이것은
요 상태는 지금 여기서는 이 반응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리텐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단계에서 SN2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에서 스테레오케미스트리가 바뀐다는 것을 이해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기에 카이랄 센터가. 자, 여기에서 카이랄 센터가 뭐가 되나요? 저기에서 우리가 한다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죠. 그럼 S. 그 다음에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R 되는 거죠. R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게 1, 2, 3.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되면 S가 되는데 이것은 R 되나요? 자, 뭐죠? 1, 2, 3 요렇게 S가 되고 이것이 R이 되고 다시 이것은 이게 1, 이게 2, 3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지금 R이네. 이게 R 되니까 여기 반대로 돼 가지고 있으니까 S. 이것은 R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서 OTS가 됐을 때에 다른 게 여기에 스테레오케미스트리가 S라면은 CN이 치고 들어가주게 되면 생성되는 화합물은 S가 아니라 뭐가 되나? 스테레오케미스트리가 반대로 되는 인버전이 되는 R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스테레오케미스트리 부분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알코올이 그 다음에 OTS가 될 때는 그대로 스테레오케미스트리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뉴클레오파일이 SN2 반응으로 들어가 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스테레오케미스트리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이 인버전이 일어나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반응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OH를 가지고 이중결합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H 대신에 할라이드를 만들어 줄 수 있고, 할라이드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뉴클레오파일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베이스를 써 가지고 이와 같은 제거 반응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실 클로라이드를 반응시켜 가지고 OTS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OTS를 가지고 뉴클레오파일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베이스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와 같은 제거 반응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죠? OH, 파라톨루엔 설포닐 클로라이드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다운이 되었다면 토실 클로라이드 붙이더라도 스테레오케미스트리는 바뀌지 않죠. 그 다음에 토실 클로라이드 떨어져 나간 경우는 SN2 반응으로서 꽝 치고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여기서는 관계 없는데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는 이렇게 치고 이게 앞대 가지고 있죠. 앞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면은 이게 앞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반대로 들어가는 것은 다운 형태로 스테레오케미스트리가 바뀌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도 칠 수가 있는데 너무 크지요. 베이스가 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H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서는 E2 반응 생성물을 얻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SN2 반응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스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지. 하나는 산을 써가지고 이스 에테르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었고, 하나는 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윌리엄슨 이스 신세시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에테르 화합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화합물은 다시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그룹으로 우리가 연결돼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나요?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것이 이와 같은 할라이드, 이와 같은 할라이드가 두 개가 얻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것은 간단하죠. 이것은 이와 같은 이스가 있을 때에 이와 같은 HBr을 2당량 넣든지 아니면은 HI를 2당량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브로마이드, 이와 같은 아이오다이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왜 이와 같이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이스 화합물에다가 HI나 HX를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맨 먼저 반응이 되는 것이 이거죠.
이것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3차 알킬 그룹인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이것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아유다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알킬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요 메탄올이 또 뭐하고 HI가 아까 2당량이 필요했죠. 그럼 요 한 번 더 반응을 해가지고 요는 상태가 되고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이건 뭐 치고 떨어져 나가면 되겠네, 그죠? 그렇게 돼주게 되면은 요와 같은 생성물. 그러니까 요 생성물이 하나가 요 생성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요 생성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BR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 CL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 I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와 같은 R그룹이 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SN1 반응이나 SN2 반응이나 이런 종류의 화합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요 그룹이 알킬 그룹이 2차나 3차 알킬 그룹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SN1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행이 당연하죠. 여기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메설이나 1차 알킬 그룹인 경우에 있어서는 SN2 반응으로서 알킬 할라이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사이올 형태의 화합물을 우리가 보면은 이와 같이 OH가 있는 화합물을 알코올, 그 다음에 SH가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사이올 형태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올 형태에서 H 대신에 R 그룹이 치환됐을 때 우리가 설파이드 형태의 화합물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마늘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냄새가 나죠. 그때 냄새는 주로 사이올 형태의 냄새가 됩니다. 그런데 마늘을 구워서 먹으면 그렇게 냄새가 안 되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와 같은 사이올들이 이와 같은 설파이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올은 강한 냄새를 우리가 느끼기에 별로 안 좋은 냄새를 나는 반면에 설파이드는 요거보다는 냄새가 훨씬 더 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이올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그룹을 메르캅토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메르캅토 그룹이나 사이올 그룹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되는데 이와 같은 에탄 사이올이 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에탄올이 되는 경우에 하이드로겐 본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더 많기 때문에 보일링 포인트가 에탄올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름을 붙여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보르판 1 사이올,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요게 1번의 사이올 형태가 있는 것이고 요 그룹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뭐가 되나? 부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그 다음에 1, 2, 여기가 우선이 돼 1, 2, 3번에 뭐가 되나? 메슬 그룹이 있는 3메슬 부탄 사이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이것도 되나? SH에서 사이올 화합물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은 화합물이 어디에? 어니언 냄새가 우리가 양파라든지 마늘에 먹었을 때에 나는 냄새들이 여기에 좀 안 좋은 냄새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땀을 흘릴 때에 나오는 냄새도 좀 우리가 느끼면 안 좋은 냄새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스컹크, 방구를 끼고 가고 할 때에 스컹크가 나는 냄새가 이와 같은 구조, 이거 비슷하죠. 다 SH인데 탄소의 수가 어떻게 돼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보게 되면은 요 번호가 요게 사이올을 중심으로 요것은 이게 지금 5개 중에서 사이올이 어디에 있느냐를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초항기가 또 되지만 요 사이올이 있는 쪽에 번호가 적도록 해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사이올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요 전체를 이렇게 알케인 그룹으로 먼저 불러주고 그 다음에 요 치환체가 2번에 사이올이 있고 그 다음에 메설이 있는 헥산 2 사이올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고 이것도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사이올은
이것이 우리가 보더라도 누클레오파일 OH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SN2 반응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이올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SN2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는 사이올 그룹을 뭐가 되나요? 사이올 그룹을 또 다른 사이올 그룹하고 연결시켜주는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뭐 옥시데이션을 시켜준다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옥시데이션을 시켜주는 경우고, 이 옥시데이션을 시켜주면서 이와 같은 사이올 그룹 H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S와 S가 연결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요 설파이드 형태를 가지고 이와 같이 끊어주는 형태를 SH와 SH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우리는 리덕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가 되나? 리덕션, 그죠? 사이올을 다이설파이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옥시데이션, 그 다음에 다이설파이드를 사이올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리덕션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그냥 S가 R 그룹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설파이드도 되겠죠. 그래서 다이에설 설파이드. 어쨌든 이와 같은 설프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은 냄새가 우리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은 냄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설파이드 화합물을 만들 때는 우선 베이스를 씁니다. 소듐 하이드라이드 같은 베이스를, 강 베이스를 쓰면은 요 H를 잡아주게 되겠죠. 그럼 S-가 되고, 그 다음에 알킬 브로마이드를 반응시켜주면 SN2 반응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설파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설파이드 화합물은 다시 한 번 더 SN2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설포늄 이온 형태의 이와 같은 화합물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 몸에서는 체내에서는 식물 체내라든지 우리 체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뭘 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반응을 잘 합니다. 여기에서 트리포스페이트가 있죠. ATP 형태의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가 있으면은 요 그룹은 잘 떨어져 나가는 굿 리빙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에 메슬 그룹이 있는 이와 같은 이스 형태를 가지고 뭐냐면 여기서 요 부분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밀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SN2 반응을 해가지고 S 아데노실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트리포스페이트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물들을 우리 몸속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메슬레이션이 필요하면은 여기다가 메슬레이션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누클레오파일을 이런 거 쓰는 거죠. 그죠? 메슬레이션이 필요하면 이것을 우리가 몸속에 항상 가지고 있다가 메슬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반응을 칩니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상태로 요 사이올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요 메슬 그룹은 또 다른데 이동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메슬 그룹을 여기에 붙였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ATP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S 아데노실 그 다음에 메티오닌 형태로 우리가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몸속에서 메슬레이션이 필요할 때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서 쉽게 메슬 그룹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만들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뉴클레오파일에 그 다음에 CH3가 있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뭐나요? 미장원 생각이 나나요? 미장원, 그죠? 우리 머리카락은 이런 형태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아주 복잡하게 돼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프로테인들이 연속돼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랗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아미노산 중에 요런 결합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스테인이 뭘 가지고 있는 SH를 가지고 있죠. 아미노산 중에 시스테인이 SH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결과적으로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이 연속돼 가지고 있는 이런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은.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곱슬머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직모도 가능해 주게 되겠죠. 곱슬머리가 이와 같이 된다면 뭐가 되나? 이것은 직모가 되겠죠. 이와 같이 가다가 바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머리카락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틀어져 있다면 요거가 둘이 만나면 이렇게 꼬부러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머리카락이 꼬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슬머리가 되든지 직모가 되든지 이제 해주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필요하면은 곱슬머리도 만들어줄 수 있고 파마머리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직모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SH 결합을 쫙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웨이브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붙도록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직모를 해보고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붙여주게 되면 되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반응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깨주는 반응은 리덕션을 해서 이것을 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웨이브를 만들든지 직모를 해가지고 다시 연결을 시켜주는 반응이 결과적으로는 옥시데이션이 되는 경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미장원에 갔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맨 처음에 해주는 일은 일단 이것을 끊어주는 경우가 되겠죠. 끊어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리듀싱 에이전트를 환원제를 넣어줍니다. 환원제를 넣어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끊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원제를 넣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웨이브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말아 놓는 거죠. 그러면서 약물을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그 모양들을 붙여주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붙이는 거지. 이번에는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놈을 그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놈을 이번에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 웨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파마가 곱슬 파마도 되는 것이고 웨이브가 큰 파마도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나? 여기서 산화제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뭐가 되나? 이와 같은 결합이 다이설파이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뭐가 되나? 웨이브가 진 파마 머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미장원에 가서 하는 일은 뭐겠나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늘어뜨려 주는 거죠. 이 결합을 깨주는 겁니다. 그때 뭐가 되나? 환원작용을 시키는 거죠. 환원을 시켜가지고 깨주고 그 다음에 웨이브를 만들고 다시 붙여주는 경우죠. 옥시데이션을 해가지고 해주게 돼요. 그럼 뭐가 되나요? 미정원에서 하는 일은 환원 반응 시켰다가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마 머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물론 그럴 때에 여러 가지 시약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약들이 보게 되면은 설파이드 결합을 잘 끊어주는 결합들이 이제 화합물들이를 이제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뭐가 되나요? 파마를 하는데 유기용매에서 할 수가 없죠. 물에 잘 녹아야 되니까 끝부분을 이와 같이 염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덩치가 크더라도 이와 같은 것들은 물에 잘 녹게 되겠죠. 그게 잘 녹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SH 그룹을 이렇게 완포 에디션이라고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또 다른 요 S가 연결이 되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다른 SH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첫 번째 옥시데이션 요 단계가 되겠죠. 여기에 뭐가 되나? 붙여주는 단계가 되겠죠. 옥시데이션을 시켜주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파마를 하는데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원리하고 그다음 뭐겠나 이와 같은 시약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거죠. 좀 더 몸에 해롭지 않고 그다음에 파마를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뭐가 되는 이런 반응을 빨리 할 수 있는 시약을 개발한다면은 파마를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냄새가 좀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왔는데 에폭사이드를 어떻게 반응시키느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요 에폭사이드는 여기서만 본다면은 요 상태가 여기가 상당히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누클레오파일이 이쪽으로든지 치고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 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 주게 되면 여기가 열리게 되면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가 끊어지는 부분, 여기가 끊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끊어지니까 끊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리빙 그룹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기다가 뉴클레오파일을 작용을 시켜주게 되면 이것이 이런 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뭐 어느 쪽으로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한쪽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상태가 되고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서 치고 들어갈 때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가 하면 이것이 먼저 끊어지고 들어가느냐. 실제로 이게 1번입니다. 이게 2번입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치고 떨어지고.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SN2 타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가 O-니까 불안정하죠. O-니까 불안정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물이라든지 다른 데서 프로톤 소스에서 프로톤을 잡으면은 알코올이 되면서 반응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구조로 돼 가지고 있느냐의 경우에 따라서 요거하고 요것은 서로 항상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고리가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요? 정확하게 NT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이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들어가 주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복잡할 때는 항상 복잡하지 않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나?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와 같은 에폭시 화합물을 반응을 시킬 때 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되겠죠. 그러면은 한쪽은 뭐가 되나요? OCH3가 들어가고 한쪽은 O-가 OH로 됐다면은 반드시 뭐가 되나요? 여기에 있는 방향하고 반대로 들어가죠. 하나는 이리 들어가고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이렇게 들어갔다면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요와 같은 에폭사이드는 요와 같은 에폭사이드를 사용했다면은 결과적으로는 A와 B가 이네시엄과 관계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폭사이드를 뉴클레오파일로 치지 않고 그 다음에 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여기는 뭐냐면 이것을 프로토네이션을 먼저 시켜주는 겁니다. 프로토네이션을 시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뉴클레오파일이 되면 이것이 1번이 되고 이것이 2번이 됩니다. 순서가. 그런데 이와 같은 프로토네이션이 되고 나면은 이것이 1번이 되고 이것이 2번이 되는 거죠. 이것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카르보 양이온이 생성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들어가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나? 여기 이제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되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이 치고 들어가 주게 되면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이 메커니즘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가 준다면은 이것보다는 뭐냐면은 좀 여러 가지 화합물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이게 꽝 치고 떨어지게 되면은 한쪽은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해 준다면 이것도 생기는 반면에 또 다른 믹스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돼요. 왜? 이것이 먼저 떨어지고 나면은 카르본 양이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카르본 양이온은 위나 아래나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항상 반대로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Cl-가 칠 때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Cl-가 치는 방향은 이렇게 치고 여기에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지느냐, 그죠? 아니면은 여기를 치고 이렇게 끊어지느냐. 자,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본다면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왔습니다. 프로토네이션이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이 상태는 이 상태에서 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라기보다는 무엇을 생각해 주는가 하면 이것이 약간 이 상태가 약간 끊어져 있는 델타 플러스가 약간 여기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는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게 1번, 요게 2번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다시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했네요. 실제적으로 요게 1번이 되고 요게 2번이 돼야 되겠죠. 이게. 그러면은 요것이 어떤 문제가 없는가 하면 이런 형태라 믹스처가 나올 수는 없게 되겠죠. 왜 우리가 요것이 1번이 되고 요것이 2번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보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요게 슈도 카르보케탄이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슈도 카르보케탄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카르보케탄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 비슷하지만은 약간의 여기가 조금 여기보다는 거리가 더 넓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떨어져 나가주면은 요게 맞습니다. 여기서 치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된다고 봐줘야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치기가 이게 좋은데 왜 안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 상태가 보게 되면은 요것은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델타 플러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 됐죠? 델타 플러스. 전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가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것은 뭐가 되나? 여기는 1차 카르본 양이온이 되죠. 이것은 1개, 2개, 3차 카르본 양이온이 돼요. 어느 게 더 안정하나요? 이게 더 안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 두 가지를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산을 촉매화했을 때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뉴클레오파일을 가지고 그대로 친다면은 더 치기 쉬운 쪽에 여기에 입체적인 장애를 받지 않는 쪽으로 들어가서 생성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산을 가지고 한다면은 먼저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먼저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요 CO하고 요 CO가 약간 늘어뜨린 상태죠. 완전한 카르보 양이온은 아니고 그러면 요 상태가 더 여기가 전자가 요 상태가
이 상태보다는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상태로 치고 여기가 더 안정한 카르보 이온이 만들어지는 쪽이니까 여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끊어지게 되면은 생성물은 이와 같이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산을 가지고 해주게 된다면은 산을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된다면은 얻어지는 화합물이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행태를 해주게 되면 여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생성물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누클로파일을 썼을 때는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산을 써가지고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누클로파일로 칠 때 이것은 적은 쪽으로 입체적인 장애가 적은 쪽으로 누클로파일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산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 상태보다는 요 상태가 더 스테이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직 여기만 치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반대로 이것은 여기를 치는 반면에 산을 해주게 되면은 반대로 더 복잡한 쪽으로 치면서 생성물이 얻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화합물을 생성물을 얻을 수 있다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 화합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에서 본다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본다면은 당연하게 여기서는 꽝 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런 형태의 뭐죠? 살메테룰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관지 확장, 기관지가 좁아지면 문제가 되죠. 천식이 왔을 때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확장시켜주는 약물이 이런 약물인데 주로 뭘 하나 에폭사이드에다가 반응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기관지 천식도 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반응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걸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단계를 풀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인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뭐가 되나요? 기관지 천식에 유용한 의약품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라든지 이런 화합물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루코트라이엔이라든지 아스마 드러그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루코트라이엔 C4 이게 우리 몸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 가지고 뭐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몸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에 자가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서도 아라키도닉 애시드라고 하는 탄소가 20개짜리 지방산이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 라이픽스게네이즈 즉 엔자임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옥시데이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에폭사이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이올 화합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와 같은 루코트라이엔 C4 화합물을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서 우리 안에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 화합물들을 우리가 또 흔히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와 같은 벤조 알파 파이렌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쉽게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 화합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 화합물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다른 DNA 베이스하고 만났을 때에 요 DNA 베이스가 뉴클로파일로서 이걸 치게 되면은 DNA에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상한 DNA, 새로운 DNA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런 DNA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그러면 벤조 알파 파이렌을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느냐?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시커멓게 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번거 씌울 때 가지고 굴뚝에서
그죠? 굴뚝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와 같은 벤조 알파 파이렌이 많이 들어가지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좋은 직종이 뭐냐면은 공장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높은 굴뚝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직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인을 모르는 병으로 많이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소를 하면서 이와 같은 벤조파이렌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폐 속에 들어가서 몸속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DNA 베이스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DNA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암을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늦게 확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해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선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이와 같은 엔자임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폭사이드가 열리게 되면서 다이올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우리가 BPDE라고 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BPDE가 어디에 연결되나요? 지금 이와 같은 DNA의 베이스, RNA 베이스가 있죠. 여기니까 이것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뭐가 되나? DNA가 되겠죠. 디옥시니까. 그럼 DNA의 베이스에 NH2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NH2가 뭐가 되나? 여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열리게 되면서 요것만 있어야 되는데 NH2만 있어야 되는데 NH 대신에 요게 NH2에 NH에 요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DNA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뭐가 되나요? 너무 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나요?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번 알코올, 그 다음에 사이올, 이스, 설파이드 이런 형태의 화합물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